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투자클럽 최현재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바로 현대기아차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또 화끈한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들 다뤄보겠습니다. 기아가 어제 오후에 이 부분을 발표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배당까지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발표를 하면서 주가 나란히 이 두 종목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이어질 건지, 조금 전에 또 개장 전에는 현대모비스가 또 실적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 지난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2조 3천 가깝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한 수치로 발표되면서 이제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실적을 다 내놓게 된 건데요. 이것이 가진 의미, 그리고 어제 오후에 강했는데 지속성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이재규 본부장님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지수 자체를 견인해 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명분은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현대차에서 영업이익이 15조,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11조를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 현대차 그룹들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과거에는 해외에서 좀 저가형 자동차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지만 이번에 친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부분에서는 점유율 2위를 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GM이나 포드보다도 앞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에서 좀 더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당 11,400원의 배당,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5,600원의 배당 소식이 들렸고,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 주주환원에 관련돼서 메리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아차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것은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의 흐름상으로도 이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라인업이라든지 향후에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 둔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시장에서 약 80% 정도를 일본의 도요타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조금만 뺏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외형 성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올라가느냐, 이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만약에 환율이 많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현재 전문가님은 또 이번 실적 발표 그리고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거의 다 앞에서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지금 상장사 영업이익을 현대차가 1위, 기아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호실적의 배경에는 차가 잘 팔렸다죠. 글로벌 완성차 판매에서 탑3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다. 현대차나 기아 모두 좀 그렇고, 이 정도 실적이면은 현대차는 사상 최고가가 28만 9천 원인데, 그거는 좀 그 근처라도 좀 갔어야 되지 않느냐. 기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지만은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냐.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일단은 하지만은 현대차 기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주가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주 환원 정책이 어제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그러나 이게 조금 더 강화가 돼야지 주가가 한 차례 더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배당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사주 소각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이번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매년마다 좀 꾸준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지금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가 조금 둔화된 것도 뭐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기차 침투율이 생각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전기차 전환은 될 것이기는 한데 좀 더 그 속도가 빨라지면은 현대차, 기아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그러니까 원유 가격 을 본다면 오늘 한 WTI 기준으로 3% 정도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뭐 $100가 넘어서고 그런다면은 전기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침투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상향하는 기조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순환책이 꾸준히 좀 이어져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현대 기아차의 어제 실적 발표와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화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쪽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쪽도 있습니다. 요즘 2차 전지 전기차 섹터 너무 힘들죠. 거기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테슬라 간밤에 12% 급락했습니다. 일부는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고 무너진 기차 같다, 뭐 이렇게도 외신에서는 좀 보도를 하던데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200를 현재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게다가 2차 전지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체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재규 본부장님,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테슬라라는 기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였죠. $200를 지금 이탈하면서 1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12%의 하락은 2020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4년 만에 가장 크게 밀렸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뭐 허츠에서 전기차를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독일에서 베를린 공장에 뭐 공장 차질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지금 테슬라 쪽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계속해서 요즘에 좋은 기세가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이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세금을 중국 쪽으로 넘기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전기차 쪽이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좀 내놓으면서 전기차 쪽이 계속해서 좀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어쨌든 상대의 진영보다 내가 좀 더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약간의 비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테슬라가 여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악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올 만한 악재는 전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까지 테슬라가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 이제부터는 그래도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점 라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이제 종목별 차별화는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모아가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한다라는 것을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하면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시점 기준으로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2월 5일에서 2월 6일 정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끝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이후에 매매를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주가를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테슬라가 많이 밀렸지만 어떻게 보면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안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천천히 올라왔었던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종목별 차별화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그래도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최근에
너무 빠져서 뜨거운 감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시각으로 좀 보고 계세요. 물론 아래쪽으로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방보다는 위쪽으로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슬슬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적 발표 시즌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씩 사 모아가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테슬라의 급락 부분 짚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실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선별적으로 꾸준히 우상하는 종목이 있어서요. 그렇다면은 반도체 섹터의 흐름 알아볼까요? 최현지 전문가님.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4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고요. 뭐 3,400억 정도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의 내용을 본다면 역시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잘 나온 거는 HBM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HBM 쪽에 지금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50%가 살짝 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이닉스 쪽에서는 HBM 쪽의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HBM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거의 엔비디아의 4세대 HBM인 HBM3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올해도 역시 HBM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AI용 HBM인 HBM3, 2를 양산을 하고 HBM4도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 만큼 HBM 관련주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도 있고 최근에 주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는 지금 그냥 소폭 박스권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인데 오늘 지금 기간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활력이 다시 상승한다면은 한미반도체도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ISC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어제 살짝 윗꼬리를 달리게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아래에서 위에서 좀 매물소가 가장 거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이스페타시스도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급등했다가 급락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점이 43,300원인데 지금 3만 원이니까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근래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종목 위주로 차트를 좀 봐드렸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고점 대비로 가격 메리트 있고 또 HBM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 이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져봐도 좋을 만한 타이밍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쪽도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가 흐름이 개별적으로 좀 견고하게 나오는 기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명은 솔로엠이라는 기업이에요. 솔로엠이라는 기업.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전자 가격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전부 다 얼마라고 적어놨는데 요즘엔 좀 세련돼 있죠. 그래서 무선으로 그 가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ES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SL 쪽에서 전 세계에서 3개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솔로엠이란 기업이 2위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3-in-1이라고 해서 보드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TV 쪽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막 끝났었던 이제 폐막을 한 CES에서 이 고속 충전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충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후에는 폐배터리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쪽까지 지금 진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상장됐을 때 이 시초가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자리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6,600원인데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초가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4,000원.
34,000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목표가를 높여드릴 텐데 일단 34,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엠 추천주였고요. 최원주 전문가님은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어제도 상승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15척이 수주가 됐는데 국내 업체들이 모두 15척을 수주를 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11척을 수주하면서 거의 독보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부가 가치 선별 수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초에 벌써 수주 목표를 약 18%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수주 목표는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같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2배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뭐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1만 4천 원에서 11만 5천 원 밴드 설정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3만 4천 원, 손절가는 9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조선주를 가져오셨어요. HD 한국조선해양 이 최원주 전문가의 추천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살펴봤습니다.